오늘은 오픈엣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분기와 3분기 IR 자료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변화된 내용을 보시면은 누적 라이센스 계약이 한 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R&D 엔지니어가 147명에서 153명으로 총 6명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한국에서만 8명으로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픈엣지 스퀘어 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CEO 영상에서 공유드렸지만 오픈엣지 스퀘어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플랫폼을 고객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맞춰서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픈엣지 스퀘어가 1년간 준비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픈엣지 3분기 재무제표인데요. 먼저 자산 부분을 보시면은 올해가 작년에 비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15억 정도 늘어났고,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회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기타 유동 금융자산인데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회사가 여유자금 활용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대비 대략 470억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 주석에서 자금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단기금융 상품을 취득했다는 내용만 볼 수 있었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벤처 캐피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채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부분에서는 자본 잉여금이 늘어났고, 이는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가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에서는 크게 변동된 부분만 체크했고,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 손실을 보시면은 우선 매출 규모는 6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3%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면은 많이 하회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흑자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은 매출 성장세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4분기 쪽에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현재 다수의 고객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빠르게 수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4분기 실적은 알 수 없지만 전년도 4분기에만 세 자리 숫자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4분기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올 초에 지연되었던 수주와 고부가 제품의 수요 증가를 통해서 유의미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오픈엣지에 유의미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 CEO 인터뷰 영상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 흑자 전환은 시기의 문제이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시각에서 25년까지는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 손실 부분을 보시면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4분기의 비용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수주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업이익 변동 요인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1티어 고객사 수준 지연으로 수주 확대가 부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른쪽에 3분기 실적 요인에서 보시면은 IP 선정까지는 완료됐고 PJT 재개 즉시 수주 규모 확대 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수주 후보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나 고객사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 실적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임원들의 비중을 보시면은 직전 보고서에 비해서 현재 지금 지분율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총 발행 주식수가 늘면서 최대 주주의 비중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톤브리지 경우는 동사에 이미 초기에 투자해서 540억 원의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을 테고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공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오른쪽에 파이 부분을 보시면은 베트남 또는 동유럽 소재 자회사 설립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홀팅하우스를 운영할 만큼의 파이 제품의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 또한 매출 증가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은 올해 정부 보조금 내역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5억 정도 차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외에 여러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면 3분기 매출은 분명히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성장 추세를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실망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리스크는 분명히 잔존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확실히 4분기 매출 성장이 중요해 보이고 이미 이전 CEO가 말한 것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도 25년 안에 흑자전환을 못 이루면 다시 한번 이 기업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공유드리는 내용 중에 분명히 아쉽거나 미비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식에 대해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저의 영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공유드리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